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이번 시간에 교과서 60쪽 점점 더워지는 지구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더워지는 지구,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이번 시간에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해볼 건데요. 60쪽에서는 지구 온난화보다는 그 전 개념, 온실 효과에 대해서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온실 효과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는데요. 그거 복습 한번 해볼까요? 온실 효과는 온실 기체라는 것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온실 기체가 무엇이냐? 지구는 달과 다르게 수증기와 이산화탄소, 메탄 등의 온실 기체 때문에 온실 효과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더 자세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구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요, 100%라고 할게요. 그 중에 약 30%는 대기와 지표에서 반사돼서 우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무엇이냐? 얘네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아닌 그냥 반사되는 에너지들이에요. 그러면 지구 복사 에너지는 무엇이 되는 거냐? 그거는 이 빨간색에서 얘기하고요. 그 빨간색의 원인이 되는 에너지 두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기에 흡수되는 20%와 지표에 흡수되는 50%가 만나서 70%의 지구 복사 에너지의 재료가 되는 거고요. 여기 약 70% 흡수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 70%가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지표에서 방출되고요. 여기 대기에서 방출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서 70%라는 우주로 방출되는 에너지를 만들게 되는데, 이것을 태양 복사 에너지가 아니라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합니다. 네. 좀 더 자세하게 하면요. 지구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일부는 우주로 가고요. 일부는 다시 대기에 흡수됩니다. 대기에는 그러면 원래 흡수했던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했던 애와 지표에서 방출돼서 흡수했던 애 두 개 중에서 또다시 일부는 우주로 방출이 되고요. 일부는 다시 지표로 방출이 됩니다. 이 사이클 때문에 온실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두 에너지가 지구 복사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다음 쪽 61쪽으로 넘어가서요. 여기서부터는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온난화, 앞에서 배웠던 온실 효과는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얘네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지구 온난화는요, 자연적으로 일어나지가 않아요. 얘는 나타나게 되면은 좀 심지어 우리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수업을 할 거예요. 지구 온난화는요,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기체 양이 증가함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점점점 올라가는 걸 느꼈어요. 네, 할아버지들이 막 옛날엔 이렇게 안 더웠는데 하면서 하는 얘기들을 과학자들이 들으면서 정말 그런가? 라고 해서 측정한 데이터를 봤더니 지구의 평균 기온이 점점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원인을 찾고자 여러 가지를 측정했는데요. 똑같이 올라가는 게 이산화탄소 농도가 똑같이 점점점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와 지구 평균 기온 사이 관계를 지구 복사표형으로 설명해 보자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꾸준히 올라가고 지구의 평균 기온이 꾸준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구의 평균 기온과 이산화탄소는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학에서 이것을 비례관계라고 하는 걸 배웠을 거예요. 네, 비례관계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라는 기체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더 많이 흡수하고 더 많은 복사 에너지를 지표로 방출하는, 그래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앞에 그림으로 잠깐 다시 넘어가서, 그럼 이산화탄소가 늘어나서 뭐가 바뀌는 거냐? 여기 대기에 흡수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 대기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 옆에 있는 노란색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고요. 이 초록색 동그라미, 대기에, 지표에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다시 대기에 흡수되는데, 이 대기에 흡수되는 양이, 에너지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현상을 나타나게 하고요. 이거를 우리는 지구온난화라고 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요, 기후변화 홍보 포털이라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기후변화관 사이트 들어가면 위쪽에 기후변화관 아니면 기후변화 대책, 여기를 들어가시면 좀 더 자세하게 다양한 지식을 알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들어가 보는 걸 추천을 할게요. 네, 그러면 이러한 지구온난화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 영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해볼게요. 지구온난화의 영향. 악필이라 미안해요. 네, 첫 번째는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온이 올라가면, 네, 북극과 남극에 있는 빙하가 녹습니다. 그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하게 돼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우리가 살고 있는 육지의 면적이 줄어들게 돼요. 왜? 해수면이 올라가면 바다가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육지가 바다에 잠기지 않는 이유는 해수면이 바다보다 높기 때문인데, 바다가 올라가게 되면 육지가 바다에 잠기게 되겠죠. 그래서 육지 면적이 줄어들게 돼요. 온난화의 영향 두 번째는요, 기후가 변합니다. 네, 일단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후가 변하고요. 그리고 홍수와 가뭄과 같은 기상이변이 더 많이 일어나고 더 심각하게 일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네, 최근에 홍수와 가뭄이 크게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죠. 가뭄에는 호주, 홍수는 아프리카, 이게 크게 일어나는데요. 호주는 산불 아닌가요? 네, 산불인데요. 산불이 왜 일어나느냐? 건조하기 때문에 일어난 거고, 건조하려면 가뭄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호주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는 메뚜기 아닌가요? 네, 메뚜기가 자라나려면 습한, 아프리카에 홍수가 먼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이 물에 잠겼는데요. 농작물이 물에 잠기게 되면 메뚜기 알이 자라나기에 아주 최적화된 환경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메뚜기 알이 엄청나게 불어났고요. 그 알에서 부화한 메뚜기들이 아프리카를 휩쓸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메뚜기가 휩쓸고 다니면 뭐가 문제냐? 메뚜기들이 농작물들을 다 먹어치우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을 식량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기아난이 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셋째, 네,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서 식물들이 자라나게 되는 서식지가 변하게 됩니다. 이거를 그렇게 되면 생태계가 변화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식물들은 생태계 중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게 식물이고요. 크게 세 가지로 하면 가운데 있는 게 초식동물, 맨 위에 있는 게 육식동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식물이 변하게 되면 초식동물도 변하고 육식동물도 변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생태계가 변화하게 되는 거죠. 뭐 이게 아주 나쁜 현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나라는 바나나를 수입을 해서 먹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제주도에서 자라나게 되면서 바나나 값이 조금 내려가게 됐죠. 근데 이런 다양한 장점, 지구온난화로 인한 영향이 모두가 단점이 될 수 없지만 거의 대부분이 단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온난화를 막아야 한다라는 거고요. 이거에 대한 건 동영상을 하나 선생님이 첨부를 할게요. 동영상을 보고 동영상을 보고 그 아래에 있는 스스로 확인하기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Say something, giving up on you. I'll be the one if you want me to. Anywhere I would have followed you. Say something, I'm giving up on you. And I'm feeling so small. It was over my head. I know nothing
동영상 보고 왔나요? 좀 충격적이죠? 저희 때문에 아무런 연관 없는 펭귄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그 펭귄들을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해요. 그러면 저희는 스스로 확인하기를 같이 해볼게요. 스스로 확인하기 1번. 지구는 전체적으로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같아 이것을 이룬다고 합니다. 이것은 3단원이라기보다는 2단원. 내용에 더 적절할 것 같아요. 복사 에너지 양이 같은 걸 네 글자로 복사 평형이라고 했죠. 네, 2번. 온실 효과가 강화되어 지구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을 무엇이라 했는가? 이번 시간에 계속해서 배운 지구 온난화입니다. 네, 3번. 시베리아나 알래스카와 같은 추운 지역에는 항상 얼어있는 땅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탄소가 많이 묻혀 있어요. 하지만 지구 온난화로 이 땅이 녹으면서 땅 속의 탄소는 온실기체로 바꿔 대기 중에 방출된다고 합니다. 이때 일어날 수 있는 변화를 예상해 보도록 하면요. 일단은 땅 속에 있는 탄소, 온실기체인 탄소가 땅 속에 묻혀 있는데 땅이 녹으면서 이 탄소들이 공기 중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대기에 온실기체가 많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지표에서 방출된 걸 대기에 흡수되는 양이 더욱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지구온난화가 더욱더 심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다른 예상을 가진 친구들은요, 질문 게시판에 올리면요, 선생님이 그 예상을 보고 한번 고민해보면서 댓글을 남기고요. 설명할 만한 예상이면 다음 시간에 앞에 인트로처럼 잠깐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옆에 세 번째 열쇠. 네모는요, 대기의 온실 효과가 강화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뭔가 옆에 있는 2번 문제와 좀 비슷하지 않나요? 네, 맞아요. 지구 온난화 현상입니다. 지구의 온실 효과는 나쁜 게 아니에요. 원래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 온실 효과가 너무 많이 일어나는 지구 온난화가 나쁜 거예요. 지구 온실 효과가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들이 지구에서 살 수가 없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가 아니고요. 아쉽지만, 끝내고 싶지만, 뒤에 스스로 정리하기, 여기를 같이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얼마 걸리지 않으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복습하는 거니까. 네, 1번 기권의 층상 구조를 먼저 해볼게요. 1번 기권은 높이에 따른 이거 변화에 따라서 4개의 층으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네, 기온 변화에 따라 4개의 층으로 구분되고요. 그 4개의 층은요, 높이가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대륙권이고요. 얘네는 기상현상이 나타나고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올라가는 성층권, 그리고 얘네는 오존층이 있기 때문에 기온이 올라가는 겁니다. 다시 내려가는 중간권이고요. 얘네는 대륙권과 똑같이 내려가지만 대류현상이 일어나지만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고요. 유성이 나타나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가장 위에 있는 열권은 오로라가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아래 복사평을 하기 전에 오른쪽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1번 기권의 층상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시오. 1번 공기는 대부분 열권에 있다.
아니죠. 공기는 대부분 대륙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륙권에 수증기가 많기 때문에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2번 중간권에는 수증기가 거의 없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륙권과 중간권 기온의 변화가 비슷하지만 대륙권에는 기상현상이 발생하고요. 대륙권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3번 대류가 활발한 층은 대륙권과 성층권이다. 아닙니다. 대륙권은 대류가 활발하지만 성층권은 그러지 않아요. 기체의 대류가 일어나려면 따뜻한 공기가 아래에 있어야 되고요. 차가운 공기가 위에 있어야 됩니다. 즉 대륙권과 중간권이 대류가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다시 왼쪽으로 넘어가서 이번 복사평형에 대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1번 물체가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같은 상태는요, 제목과 같이 복사평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많은 복사평형이 있는데요. 그 중에 지구의 복사평형은 지구는 흡수하는 무엇의 양과 방출하는 무엇의 양이 같은 현상을 말하는데요. 흡수하는 거는 태양 복사 에너지고요. 방출하는 거는 지구가 방출하니까 지구 방출 에너지입니다. 네, 아래 3번 온실효과와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할 건데요. 1번 대기의 영향으로 대기가 없을 때보다 지구 평균 기온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 나쁘지 않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네, 답은 온실효과이고요. 2번 대기 중 온실기체 증가하여 온실효과가 강화됨으로써 지구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 얘네가 나쁘다고 했습니다. 지구온난화입니다. 네, 이 아래 그림은 우리가 60쪽에서 봤던 그림과 같은 그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2번 그림에서 A는 지구로 돌아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 B는 대기와 지표에서 우주로 반사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 C는 지구가 우주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A, B, C의 관계를 수식으로 나타내면요. 네, A는 이 아래 그림에서 100%예요. 그럼 A는 가장 크다는 소리입니다. 거기에 30%인 B와 70%인 C가 합쳐야 A가 되겠죠. 그래서 수식으로 나타나면 A는 B 더하기 C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3번 온실효과에 대한 설명에서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온실기체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탄. 이 세 가지만 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효과를 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소가 아닌 이산화탄소라고 해야겠죠. 2번 지구에서 대기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한 후 지표로 다시 방출하여 지구의 평균 기온을 높인 상태에서 일정하게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온실효과라고 하죠. 3번 대기 중 온실기체가 이거 하면 지구온난화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여기에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온실기체가 증가해서 강화돼서 지구온난화가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온실기체가 증가하면 이라고 선택을 해야 되겠죠. 네, 교과서 63쪽까지 정말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2단원 구름과 강수에 대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오늘 진도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볼게요.